20세기 중반은 냉전의 긴장 속에서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벌어진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전쟁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표적인 갈등으로 단순히 남북 베트남 간의 내전이 아니라 이념 대립의 대리전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의 중심에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즉 베트콩이 있었습니다. 베트콩의 게릴라전은 베트남 전쟁의 판도를 뒤바꿨으며 현대 전쟁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베트콩의 게릴라전은 정규군의 전투 방식과는 전혀 다른 비정규전이었으며 그 전략은 베트남 전쟁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은 민간 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전투 체계를 통해 단순한 무장 투쟁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베트콩의 탄생 배경과 게릴라전 전략, 그리고 이들의 전쟁사적 의미와 현대적 교훈까지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베트콩은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가 붙인 명칭으로 본래는 베트남 공산주의자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상징하는 용어로 굳어졌습니다. 베트콩은 1960년 12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는 공식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베트남이 제네바 협정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된 후 남베트남에서는 친미 성향의 응호딘 지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지엠 정권은 독재적이고 부패한 통치로 인해 대중적 지지를 잃었고 이로 인해 많은 남베트남 국민이 지엠 정부를 대항하는 세력으로 NLF에 가담했습니다. NLF는 북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직적으로 활동했으며 초기에는 민간인 중심의 정치 조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무장 세력을 구축하면서 남베트남 정부와 미국군에 대항하는 게릴라전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콩의 게릴라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닌 전략적 정치적 의도를 담은 다층적 전술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군의 특징을 극대화하며 정규군의 강점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전개했습니다. 베트콩의 상징 중 하나는 바로 꾸지터널입니다. 이 지하 터널망은 420 인근에 위치해 있었으며 전쟁 중 베트콩의 생존과 작전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인 거점이었습니다. 꾸지터널은 약 250km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병력의 이동, 무기 보관, 지휘소, 병원, 주거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단순한 은신처를 넘어 독립된 군사작전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군은 꾸지터널을 파괴하기 위해 폭격, 화염 방사기, 가스 등을 동원했지만 베트콩은 터널의 구조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강화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터널 내부는 다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꾸지터널은 베트콩의 창의성과 생존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콩 게릴라전의 또 다른 핵심은 민간 사회와의 긴밀한 연결이었습니다. 베트콩은 농촌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자신들을 남베트남 해방의 주체로 선전했습니다. 이들은 남베트남 정부와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자신들을 민족해방의 수호자로 묘사했습니다. 민간 사회는 베트콩에게 중요한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보 제공, 식량 및 물자 공급, 그리고 베트콩 전투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민간 지원은 베트콩의 전투 능력을 유지하고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작전에 혼란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트콩은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면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민간인 속에 섞여 있다가 필요할 때 무장 전투원으로 변신하는 방식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베트콩과 일반 민간인을 구별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전쟁의 난이도를 한층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베트콩의 치고 빠지기 전술은 비정규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들은 정규군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기습 공격 후 신속히 후퇴하며 적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베트콩은 정규군과 비교해 무기와 장비 면에서 열세였지만 지형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특히 밀림, 산악지대, 늪지 등을 기동 경로로 활용하면서 미군의 최신식 무기와 기계화된 전투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치고 빠지기 전술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쟁을 장기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미군은 베트콩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야 했고 이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베트콩의 게릴라전은 베트남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전술적 접근법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베트콩의 게릴라전은 미군과 남베트남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미군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베트콩의 비정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트콩이 민간인 속에 숨어 활동하며 기습 작전을 펼친 결과 미군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했고, 이는 미국 내 전쟁 반대 여론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군사적 실패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베트콩의 저항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트콩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선전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민족 해방이라는 정당성을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은 베트콩의 투쟁을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저항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베트콩과 북베트남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갈등이 아니라 냉전 시대를 상징하는 이념적 대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트콩의 선전 전략은 공산 진영뿐만 아니라 비동맹 운동, 국가들로부터도 많은 동조와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5년 4.20 함락으로 베트남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베트콩은 북베트남과 협력해 남베트남 정부를 무너뜨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단일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콩의 게릴라전은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트콩의 게릴라전은 현대 전쟁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들의 전술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를 결합한 다층적 전략으로 전쟁의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정규전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으며, 베트콩의 전략은 약소국이나 비대칭적 전쟁 상황에서 강대국의 군사력을 상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의 우월성이 아니라 전략과 환경, 그리고 민간 사회의 지지를 결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베트남 전쟁과 베트콩 게릴라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오늘날의 국제관계와 군사 전략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간의 저항 정신과 전쟁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사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논의될 것입니다.